이게 있잖아. 요걸 실컷 해두고 기분 나빠.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요즘 자주 나오지, 얘기해요. 알죠. 사람 성질을 긁어둘 때 긁어두고 막 화를 내면은 뭐 이런 걸로 기분 나빠하냐? 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소리 좀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화제가 된 미디어의 갑질 사건이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직까지 TV를 녹화하는 이유라든지 일본에서의 TV의 힘, 매스미디어의 힘이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강력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찌 보면 구현화된 게 이제 이번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내용인지, 일본의 미디어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NHK 뉴스네요. 한국어로 번역. 섹시 타나카상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뭔가 타이틀만 들으면은 뭔가 약간 19금 느낌이 나죠. 섹시 타나카상 이러면서 있잖아요. 예, 라고 느끼는데 그런 만화가 아니라 어느 한 여성의 내면적 갈등과 그 내면적 갈등을 좀 바꿔가기 위한 주변인의 활약이라는 좀 인간 휴먼, 약간 좀 드라마 같은 느낌의 만화입니다. 예, 근데 그 만화의 작가가 그렇죠. 만화 완결을 내기도 전에 자살을 했다. 라는 식으로 이게 뉴스가 뜬 거예요. 참고로 섹시 타나카상은 뭡니까? 이제 이런 만화입니다. 자, 그럼 이 만화 작가가 왜 자살을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그렇죠. 이겁니다. 이 만화의 드라마 때문입니다. 뭐 한국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웹툰을 영화시킨다든지 웹툰을 드라마시킨다든지 그런 거 많이 있잖아. 일본도 당장에 과거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 트렌드 아니야? 그게 왜? 라고 느끼는데 그렇죠. 이 만화를 드라마화함에 있어 가지고 원작자의 동의가 없이 여러 가지로 흔히 말하는 내용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제가 말했지만 이 섹시 타나카상은 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좀 뚜렷한 작품입니다. 이 주인공의 내면적 변화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작품인데 이게 드라마화함에 있어 가지고 좀 그게 많이 바뀌어졌던 거예요. 아니 근데 뭐 그거 뭐 당장 그거 하나로 자살까지 그건 좀 너무 간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데 그렇죠. 거기에 시발점이 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 드라마를 담당하는 각본가가 있습니다. 배우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딱 배역 맞춰서 대사도 딱 치게 만들어준 각본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 각본가가 이 섹시 타나카상이란 드라마가 완결이 되고 나서 부터 이제 뭐 하나 흔히 말하는 이제 SNS에 하나 터트린 거예요. 이 각본가가 어떤 식으로 이제 SNS를 했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섹시 타나카상 원래 각본을 담당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엔딩을 앞두고 마지막에 뭐 9화, 10화라든지 이때부터 내용이 좀 이상해졌다 여러분 많이 느끼셨죠? 저도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원작자한테 클레임이 와가지고 각본 잘렸어요. 라고 뭡니까? 터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일본 여론은 어떻게 됩니까? 원작자 니 잘못했네. 라는 식으로 이제 여론이 움직이는 거예요. 선동이 되는 겁니다. 원작자 다시였구나. 원작자도 본인의 블로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원작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 섹시 타나카상이란 이런 만화는 드라마화를 할 때 원작의 변화 없이 한다라는 조건으로 원작자가 승인을 했는데 그거랑 다르게 점점 뭐라 해야 됩니까? 플롯이 변해 가더니 이게 내용이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종잡을 수 없이 이건 더 이상 뭐 말이 안 된다 할 정도까지 내용이 벌어진 거예요. 원작이랑. 그래가지고 원작자가 자기 작품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발 좀 원작대로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안 된대. 자, 그럼 원작자가 카드를 꺼낸 거지. 그냥 제가 각본을 쓰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원작자 본인 입장에선 작품을 지키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에 드라마 이제 몇 번 놔두고 각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각본가에게 공격이 엄청 들어갑니다. 저 각본가가 저번에 드라마 하나 사실 담당했었어요. 어떤 드라마? 미스터리라 하지 말지어다 라는 드라마를 담당한 각본가예요. 이 드라마 또한 그렇죠. 예, 만화 원작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욕을 먹었거든. 왜? 만화 원작인 이 미스테리라고 하지 말지어다 랑 드라마 미스테리라 하지 말지어다는 내용이 정말 달랐기 때문에 원작자 팬들에게도 엄청나게 공격받은 어찌 보면은 뭐 그렇죠. 이미 이 각본가는 본인 스스로의 어쩌면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는 걸로 유명한 각본가였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섹시 타나카상이라는 만화가 드라마가 될 때도 많은 원작 팬들이 이제 그 있잖아요. 좀 두려워했던 거죠. 저 각본가 냄새 나는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뭔가 좀 결말이 그럴 것 같은데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라고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 맨치로 인사를 올리다 보니까 각본가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이 된 거야. 근데 그걸 바라보던 원작자가 뭡니까? 내가 의도하던 건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거는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연유가 있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을 뿐인데 본인의 이 원작자의 어찌 보면 반격으로 인해 가지고 각본가가 공격을 받네.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던데 이러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원작자인 만화가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제 있잖아 본인의 블로그에 글을 쓴 건데 이게 도리어 팬들한테는 아 이걸 가지고 각본가를 공격해 주세요. 각본가가 나쁜 애니까 걔를 비난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진 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지. 그럼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섹시 타나카상 만화는 완결이 안 된 만화입니다. 예. 만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만화가가 자살을 한 거기 때문에 당장 이 만화도 히트를 했으니까 여러분 드라마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팬들부터 이래가지고 여러모로 도대체 드라마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냐 라는 식으로도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섹시 타나카상이라는 이 드라마를 방영한 니폰 테레비라는 방송국 입장문을 냈거든요. 바로 냈습니다. 이 입장문 내용이 뭐냐면은 구글 번역입니다. 자, 이번에 작가분의 그 자살에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라고 하면서 각본 제작은 작업의 논의를 거듭해 최종적으로 원작자 분의 허락을 받은 각본을 결정, 그거를 원고로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즉 뭐야? 작가 본인은 저 드라마 내용은 나랑 의도가 다른 내용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각본을 담당하겠다. 라는 식으로 나온 건데 이 드라마를 제작한 방송사에서는 아닌데요. 저거는 다 원작자가 동의를 한 걸 우리가 방송을 한 건데? 라고 하면서 이게 그죠. 입장문이 흔히 말하는 변명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사회에서 야! 사람이 죽고 원작자가 아니라는데 니들은 왜 여기까지 이제 있잖아. 말을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TV 방송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책임을 가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뉴스 나오자마자 바로 이런 입장문 내서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더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나오죠. 니테레 쇼각관의 항쟁. 이래가지고 이게 일본 주간지가 이걸 묻니다. 만화 원작자는 만화 출판사의 의견을 전달을 하고 출판사 담당자가 TV 프로듀서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TV 프로듀서가 각본가에게 요렇게럼 드라마를 써주세요라고 의견을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각본가랑 이 원작자의 사이에는 TV랑 출판사라는 이 두 가지의 뭡니까? 징검다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의견 소통이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제일 일본에서는 말이 나온 책임론 중에 하나가 TV의 프로듀서라든지 이런 출판 한 친구들이 중간에서 100% 예를 들어 원작자 의견 반영이 안 된다. 아니면 100% 각본 의견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서로 잘 짜여가지고 잡음이 안 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쪽을 그냥 예를 들어 깔아 뭉개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올리세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드라마가 진행되면 될수록 원작이랑 점점점 벌어지고 당연히 원작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드라마 배우도 캐스팅되고 이미 TV 방영되고 있는 거니까 중간에 그만두라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돈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어쨌든 좀 중간에 있잖아요. 수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가면 갈수록 벌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각본 담당하고 나서 저런 식으로 사건 전달돼서 자살까지 이어진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담당자, TV 방송국에 좀 더 많이 이제 입장이 가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일본에서 내용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니 오상 이 정도로 일본은 뭐 출판사라든지 미디어의 힘이 큰가요? 느끼잖아요. 사과문도 아닌 변명문 있잖아요. 이런 변명문을 TV 방송사가 이렇게 게재할 정도니까 이 친구들은 당당하다 이거잖아. 이 정도 우리 그래봤자 니들이 어쩔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일본 TV 업계라는 거는 짜잔 NHK가 공영방송입니다. 그 다음에 니폰 TV, TV 아사히, TBS, TV 도쿄, 후지 TV 그래서 이 5개를 일본에서 통칭해서 키교크라는 식으로 일본은 얘기합니다. 일본의 이런 키국은 원조가 신문사입니다. 당장 이번 사건이 일어난 니폰 TV 이 친구들의 모기업은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에서 최대 부수를 발행하는 신문이거든요. 다른 신문이랑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야구팀이 어디래요? 요미우리 자이언츠잖아요. 왜 일본 하면 사람들이 다 자이언츠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신문과 TV를 가진 이 미디어가 갖고 있는 야구 TV이기 때문이죠. 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미디어가. 구매 인원이 1억 명이 넘는 그 인구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어찌 보면은 뭡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5개 회사가 갈라치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의 힘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잘못을 터뜨리다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아요. 왜? 일본 사람들은 선택지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으니까.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 최근에 이 섹시 타나카상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니폰 TV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일본사에서 엄청나게 큰 무리를 일으킨 거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친구를 바로 묻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니테레에서 최근에. 이게 인터넷으로 아주 화제가 되었네 그때. 일본의 크리스마스 때의 특별 방송이었습니다. 타이틀이 문제입니다. 자, 이 타이틀이 뭐냐? 세계 미개 미식 미개. 일본 사람들이 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죄문은 아니라 그럴 뜻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그냥 변명문만 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죠. 내가 이걸 왜 오늘 방송에 들고 온지 대충 감이 오십니까? 이 세계 미개 음식의 나라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도, 터키, 세네갈, 파푸아 뉴기아 이 5개의 나라의 음식을 가지고 세계 미개 음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제작진들의 뜻은 미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미개하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본에서 미개를 미까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유명하게 쓰이는 표현이란 거죠. 일본에서도. 문화, 문명이 아직까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것. 근데 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개척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라고 제작진이 얘기를 한 거야. CR도 안 먹히죠. 누가 보더라도 이게 타이틀 자체가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냐, 의도를 가지고 세계 미개 미식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예, 타이틀을 짰기 때문에 이게 일본에서도 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뭡니까? TV 방송사에서는 세계 각국의 우리가 아직 모르는 현지 요리를 총칭해 세계 미개 음식이라고 부르며 매력적인 음식과 식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방송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변명이 변명 같지가 않잖아요. 이게 건준바에서 방송했으니까 그렇죠. 제작한 그 현장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높으신 분들도 이거 오케이 한 거잖아. 그렇죠. 왜냐면은 이 방송일이 언제였냐면은 이게 작년 12월 24일 일요일 저녁 7시에서 밤 10시 24분까지 방송된 여러분 특집 방송입니다. 기본 일본 버라이티가 1시간인데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 있잖아. 이때는 특수잖아. 일본 사람 집에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청률이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이때 특별 방송으로 해가지고 그걸 짰는데 미개라잖아. 차마 이제 개척이 안 됐다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 게 예를 들어 인도, 터키, 세네갈, 파푸아뉴기아는 일본에서 멀잖아. 그래도 그나마 좀 변명하면 그래 뭐니까 그래 그러니까 뭐니까 모르는 분들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한국이 뜨는 건 너무 이건 너무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야, 한국은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 해외가 한국인데 여기에 음식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단어로 미개를 썼습니다 라고 이제 요딴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도가 보이잖아요. 우린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원작자랑 동일하게 했을 뿐이에요. 사제문이 아닌 입장문이었잖아. 동일하잖아요. 미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모르는 요리를 소개했을 뿐이다. 일본 단어를 폈을 때 첫 번째 의미가 아닌 두 번째 의미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한 변명문을 쓴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통령이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지만은 일본에선 이미 이 친구들은 어마무시한 힘을 가졌으니까. 우린 이래도 되니까. 우린 이런 갑질을 해도 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렇죠. 해도 문제가 없었으니까. 요걸 치켜내두고 기분 나빠.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요즘 찾으면 나오지, 알죠. 기분 나빴다며. 사람 성질을 긁어둘 때 긁어두고 해두고 막 화를 내면은 뭐 이런 걸로 기분 나빠하냐? 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미개 이때는 그 인터넷상에서만 있잖아요. 뭐 한번 이제 막 쳐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인터넷 뉴스만 떴을 뿐이지 다른 미디어들은 조용했었어요. 왜 조용했냐? 조용하죠. 왜냐면은 아까 말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다 신문사 갖고 있거든요. 요미우리,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니케이, 그 다음에 상케이 신문. 다 어찌 보면 친구잖아요. 근데 한쪽이 이번에 뭔가 큰 미스를 했어. 그럼 또 죽어라고 까? 아니죠. 동업자거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해야지 일본 사람들이 리모컨이는 이걸 TV로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들은 잘 안 건드리는데
어차피 이해관계가 없는 인터넷 미디어다라는 친구들은 많이 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슈가 안 됐는데 제가 오늘 들고 온 이런 이슈. 일본의 화제가 된 미디어의 갑질 사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번에 확 이해가 되십니까? 일본의 만화가가 미디어의 갑질로 저런 반성 없는 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런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사죄를 하지 않는 저런 거에 어찌 보면 사건이 났는데 이번에 제가 들고 온 세계 미개라는 단어 한 방으로 한국 분들도 야 정말 쟤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선이라는 게 없다 라는 식으로 좀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미개, 일본어로 미까이라는 단어는 문화, 문명이 아직까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것.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안 좋은 단어인데 일본에서도 들어가기 힘든 TV에 프로듀서, 국장님 높으신 분들은 니들이 잘못 알고 있어. 일본에서 미개는 개척이 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기적의 언어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예. 그러게 TV 방송국이라든지 출판사라든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가지는 그 업계가 있기 때문에 만화 작가분들 정말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방송국의 태도를 보시면은 여러분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런 겁니다. 아까 말한 만화 같은 경우에는 작가도 오케이 했잖아. 그러면 된 거지. 사실은 오케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상관없잖아. 어쩌면 결과적으로 오케이 했잖아. 그러니까 어제 보면 칼 들고 이제 대고 사인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또 뭡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이건 니들이 잘못한 거야. 우린 그렇지가 않았어. 우리 타이틀은 절대 문제가 없는 거야. 라고 어찌 보면 이제 적반하장식이잖아요. 예. 그게 원동이 된다는 게 자기들의 위치를 위협할 자가 없다. 예전부터 그랬다. 신문과 미디어와 어쩌면 광고업계와 그럼 기업도 가질 거고 있잖아요. 모든 거를 다 갖고 어쩌면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거대 힘 아닙니까? 미디어라는 것 자체는. 그거를 일본 독점을 해왔었는데 자기들이. 근데 요즘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뭔가 잡음이 들리네. 사과는 하지 않지만 그건 아니야. 너는 잘못 알고 있어. 응 아니야. 이렇게 어찌 보면 그냥 무마시키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형적인 이제 갑질 문화인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진짜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 갑질 문화고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게 일개 개인 만화가 그다음에 일개 네티즌 그런 사람들이 어찌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니들이 그래서 나를 어쩔 건데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지. 저것도 또한 아마 지금은 시끌하지만은 만화가의 자살 사건 또한 어찌 보면 더 큰 이슈가 있으면 묻힐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한테 기억이 잊혀질 겁니다. 아 그때 그런 게 있었겠지. 그걸 저런 TV라든지 미디어들은 다 아는 거예요. 왜? 경험이 있잖아. 대중들은 어쨌든 이런 걸 던져주면은 좋아해 줄 것이라는 거를 저 친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일본 내에서도 좀 뭐라 해야 되냐 저런 거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기왕에 이런 게 사건이 터졌으니까 저런 이 전체적인 구조 일본의 이런 뭔가 전체적인 미디어가 전형적으로 다 정하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변명만 하고 원인 관계를 잘 설명하지 않는 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재발이 나니까 그걸 고쳐야 되는데 거기까지 토론이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미경 나오는데 제대로 하자라는 분위기까지는 아직까지 그렇죠. 보도가 잘 없네요. 그런 보도가.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일본의 이 리모컨에 있는 숫자에 적힌 이 방송사들은 정말로 어마무시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말했지만 인구 기반에 거기다가 또 이제 그걸 오히려 의무시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이 좀 바뀌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